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트럼프 리딩방의 수익 내역입니다. 최근 10월 11일 고점 대비 자그마치 30% 가까이 빠지는 엄청난 하락이 나오면서 대략 190억 달러의 롱이 청산이 되었고 하나로 574조라는 돈이 한순간에 증발해 버렸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대략 546조니까 단 하루 만에 삼성전자가 망했다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와중에도 인생의 최고의 날을 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트럼프의 가족들인데요. 옵션 시장과 코인에서 트럼프의 발언 정확히 1시간에서 30분 전에 그들은 숏포지션에 진입을 하였고 행복한 주말을 보냈다고 합니다. 트럼프 일가의 장남은 자산이 500억에서 7천억으로, 둘째는 560억에서 1조로 이제 성인이 된 고작 19살짜리 막내인 베런 윌리엄 트럼프는 코인숏으로 2조 원을 벌었고 코인시장 폭락 직후에 5억 달러짜리 요트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돈을 얼마를 벌어들였냐, 이것이 아닙니다. 이 자산들이 급격히 늘어난 시점에서 전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시기와 거의 겹친다는 점이에요. 정말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하죠. 이건 실제로 트럼프 리딩방이 있다 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트럼프 가족톡에다가 나 1시간 뒤에 중국에 관세 100% 때린다고 이야기할 거야, 이게 사실 그냥 리딩방과 다를 게 없는 거죠.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의 리딩방은 가족이 아닌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트럼프 리딩방에는 입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트럼프 리딩방에 들어가는 정말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저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본 계정은 현재 300% 이상 수익 중인데 홀딩 중이고, 부계정은 255%에서 전량 익절을 하고, 이 하락 기간 동안 저는 본 계정 일부 수익 실현한 것까지 합쳐서 총 23,500불의 수익을 냈고 하나로는 대략 3,3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10월 2일에 올려드린 영상의 썸네일만 보셔도 비트코인 지금의 상승은 99.9% 페이크 상승이다, 비트코인 시장을 뒤흔들 진짜 공포, 진짜 지옥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미친 하락이 나오기 바로 전날인 10월 10일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면 지금은 상승이 아닌 붕괴의 서막이다, 광기는 이제 끝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켜두시고 앞으로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이 하락을 예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트럼프의 진짜 본질은 장사꾼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트럼프를 장사꾼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장사치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업가는 파이를 키우는 데에 관심이 있지만 장사치는 내가 먹을 파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즉, 트럼프는 세계 경제를 키우는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본인의 배만 불리는 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뚫어주던 당시의 시기를 생각해보면 비트 시장과 나스닥 시장은 미친 듯한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100% 경제의 모순 속에서 상승 중이었는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영하 100%, 목재 가구 수입품 25%의 추가 관세를 때리고 있었고, 미국은 부채 위기에 놓여져 셧다운이 와서 미국 정부는 거의 정지가 되어 있었어요. 고용은 둔화가 되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나스닥의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경제가 약해질수록 금리 인하가 빨라진다, 부채가 심각할수록 돈을 찍을 수밖에 없다, 정책이 왜곡될수록 중앙은행의 개입이 커진다. 즉, 실무경제의 악재가 오히려 금융자산 강세라는 역설이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광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 광기를 이용해 돈을 벌지 않는다면 장사치, 즉 트럼프가 아니죠. 여러분들, 트럼프라는 인물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영향력이 거대한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코인 시장, 주식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이 트럼프 리딩방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트럼프가 움직이는 행동에 따라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이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 트럼프 리딩방에서 나올 만한 이야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이거 내 지지율 박살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가 중국과 아무 문제 없다고 할게. 그런데 사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건 알고 있지? 우리 함께 이 뜻을 해석하고 앞으로 코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현재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해주면서 25년 저점을 받고 이제부터는 상승이다 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아직도 높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본질적으로 해결된 문제는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의 흐름과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 있냐면, 이전까지는 미국에서 먼저 중국을 건드렸죠. 미국이 중국에게 관세를 먹이겠다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게 맞대응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큰 차이점은 중국이 미국을 먼저 건드린 겁니다.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고 대두를 수입 제한을 하면서요. 이에 화난 트럼프가 중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자 폭락이 나왔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이 폭락을 수습해야 했을 겁니다. 셧다운이라 공무원을 마구잡이로 자르고 있고
이민자 문제로 시위는 더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 주가와 코인까지 떨어진다? 그나마 지금까지 트럼프를 지지해오던 계층의 사람들도 등을 돌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그냥 단지 일방적으로 중국과 문제가 없다, 중국과 협상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먼저 때린 중국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에이펙 정상회의도 있고 이때 중국과 잘 협상을 한다 라고 대중들에게 잘만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당장은 수습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속내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나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트럼프라면 10월 말에 있는 에이펙 정상회의 전까지 등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다가 하락을 한 번 더 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이미 트럼프는요 10월 말에 미중 협상이 이뤄지기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미중 협상 기대감에 큰 기대는 안 거는 것이 좋아 보여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번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는 만나서까지 뭔가 협상하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한 yes or no 이것의 문제예요. 반도체 AI 봉쇄한 거 완화해라. 그러면 히트로 수출 제한 풀겠다. 이게 끝입니다, 그냥. 미국 측에서 반도체 AI 봉쇄한 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즉, 관세를 몇 %에 맞춰줄지, 언제까지 유예를 해줄지, 그런 문제의 정도로 협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둘 중 한 명이 양보하면 끝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딱 봐도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 같지는 않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현재 견제를 해야 될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소스로 대응해 나갈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익절하지 않고 보유 중인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 하락 추세를 꺾고 진정한 반등이 나오려면요,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중국이 미국을 건드렸을까? 이거예요. 중국도 사실은 그리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닐 뿐더러 지금 현재 미국을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이유는 현재 미국이 가장 약한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은 현재 셧다운 상태이고 수많은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중국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느낀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지금 현재 수많은 나라들이 트럼프의 부당한 권력 사용에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새로 부임한 선생님처럼 엄석대인 미국에게 나섰다라고 보는데, 그간 부당한 대우를 받던 많은 아이들, 즉 우리나라나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이 함께 나서서 미국을, 아니 트럼프를 비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즉, 트럼프가 중국과 어떻게 하겠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을 뿐 이제 세상은 트럼프의 뜻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벌써 연방공무원 4,600명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은 철밥통이죠. 미국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당연하게도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트럼프의 관세는 지금 현재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크레인 및 화물 운송 장비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죠. 관세는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려왔듯이 돈만 걷어내는 정책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을 동시에 가져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에요. 이 관세의 여파가 지금 현재 셧다운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되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이 여파에 대한 문제는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증시에는 악영향을 끼칠 텐데요. 이 셧다운이 끝나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셧다운이 끝나고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함께 발표가 될 텐데, 고용지표는 안 좋게 나오고 물가지표는 높게 나온다면 그때의 하락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야 진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투기 심리가 강한 주식, 코인과 같은 자산시장은 하락의 길을 면치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 트럼프와 파월과 같은 인물들이 현재 자산시장을 좌지우지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트럼프와 파월과 같은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움직일지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생각은 아주 필수적이에요. 즉,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롱을 잡았다고, 내가 숏을 잡았다고, 내가 잡은 포지션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내 예상과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면 빠르게 손절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 인물을 욕하고 있는 것보다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일 거예요. 시장의 중심 속에서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인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물인지 깊게 고민하고 이해하는 것이 트럼프의 리딩방, 파월의 리딩방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시장 속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4월에 리딩방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다음 영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두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우 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